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이고 공개하면 제 삶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에 모든 인물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저와 아내의 외할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비밀 연애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아마 믿기 힘들고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공부를 잘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 학원에 많이 다니지 않아도 중고등학생 때 늘 전교 최상위권에 들곤 했습니다. 결국 대학 수능 시험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제가 바라던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의 유명한 학군지에 위치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제가 스스로 배워야 했고 집안 형편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무작정 저를 지원할 만큼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 아래로는 2명의 동생이 더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쏟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큰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님은 첫 학기 등록금만 지원해 주시고 이후의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에서 제대한 후 복학하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원래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 소개로 한 집에서 과외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과외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과외 교사로 일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께 과외가 필요한 학생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중개업체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종종 과외 제안이 들어오곤 했지만 생각했던 만큼 큰 수입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갓 시작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생활비와 2학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학원의 원장님이 마침 좋은 과외 기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호야, 내가 너한테 딱 맞는 과외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줄게. 이 학생의 이름은 연이라고 하고 집안은 꽤 부유한 편이야. 공부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 성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 너한테 잘 맞을 거야. 원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와 수학에 약점이 있었는데 유명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음에도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개인 과외 교사를 통해 성적을 올리기를 원했고 원장님께 신뢰할 만한 선생님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그런데 재호야, 이 학생의 부모님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래도 내가 명문대 출신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나니까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수업은 주 3회 매번 2시간씩 진행될 거야. 시간당 10만원을 제시했어. 성적이 많이 오르면 성과급도 있다고 하니까 내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가 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과외를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그 학생의 어머니와 첫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신중한 태도로 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 학원에서도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김 선생님이 책임감 있게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의 교육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약속한 대로 저는 고급 빌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부는 매끄럽고 투명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부유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의 수학과 영어 과외를 맡게 된 김재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학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저는 연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행동에서는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녀는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슬리퍼를 건네며 2층을 향해 부드럽게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김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을 내 방으로 안내해드려. 그러자 내 외할머니 라는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작은 토끼처럼 귀여운 소녀가 2층에서 뛰어내려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희의 방에 도착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외할머니세요? 30대 후반처럼 보이시던데요.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외할머니 맞으세요. 놀라셨죠? 외할머니는 60대이신데 정말 관리를 잘하셨죠? 가끔 외할머니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모녀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연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와 외할머니는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 보였지만 60대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분 얼굴에는 60세가 넘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노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 관리나 성형수술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얼른 마음을 추슬러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시작하면서도 그 외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와 우아한 분위기는 마치 마법처럼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수업에 열중했습니다. 연희의 수학과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 임무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차 한 잔과 과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조용히 옆에 놓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희는 수학 기본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학원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연희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도하자 금방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영어도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었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만 터득하면 금방 성적이 오를 거라는 걸 확신한 저는 연희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연희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이 밖을 향했습니다. 남자 과외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수업을 할 때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연희의 방문은 1층 거실과 마주보고 있어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방 안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1층의 상황을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어느새 요가복으로 갈아입고 요가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도 그녀에게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요가복은 원래 신체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천재적인 디자인인데 그녀는 흰 피부에 긴 다리, 완벽한 힙라인과 탄탄한 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근까지 보일 정도로 군살이나
주름 하나 없는 그녀의 몸매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운동과 관리의 결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매혹적이었고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연희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수학이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연희야, 선생님도 너와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 다음 수업 때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활발하고 똑똑한 학생이었고 그녀와의 수업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외할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났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 선생님, 다음에 오실 때도 우리 연희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외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 아름다운 외할머니의 미소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날 이후로 더 기대되고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3번 수업을 했고 그때마다 연희의 아름다운 외할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도 가끔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에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매우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연희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친자매로 오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연희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나지 않아 사람이 없을 때는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친밀하게 대하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업을 마치고 연희의 방을 나서던 중 연희가 저를 방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김 선생님 배웅 좀 해주세요. 저 이제 문 닫을게요. 그날 연희는 수업 후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수업이 조금 길어지면서 약속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친구와 약속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약속이 중요하니까 얼른 들어가 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방문을 닫았고 저는 윤 여사님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호칭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성이 윤입니다. 윤 여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윤 여사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잠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 나이가 아마 당신 부모님보다 많을걸요. 그런데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운동을 끝냈는데 근육을 풀어줄 수 있게 마사지건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하며 마사지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모르고 흔쾌히 대답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나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이죠, 윤 여사님. 어디를 먼저 해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요가 매트 위에 엎드리며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아리부터 천천히 시작해주세요.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했나봐요. 근육이 뭉쳐서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특히나 이런 아름다운 여성을 돕는 일은 더욱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사지건을 켜고 종아리 주변을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저는 허벅지로 이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긴장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편하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마사지를 이어가며 이 상황에서 긴장을 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저는 참고 견디자라는 생각으로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그녀가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김 선생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저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저를 깊이 바라보며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 선생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이 단순한 감사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예의를 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윤 여사님.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후 저는 매번 약속된 시간에 맞춰 연희의 과외를 도와주었고 과외가 끝난 후에도 가끔 남아 윤 여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차를 준비해 놓고 저와의 대화를 즐겼고 저 역시 그녀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과외가 끝나고 나서 윤 여사님의 부탁으로 마사지건을 사용해 그녀의 근육을 풀어드렸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어가다 보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매를 바라보며 점점 부풀어 오르는 제 다리 사이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변화를 눈치채기 전에 저는 도망치듯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려 할 때 윤 여사님은 손을 내밀며 인사를 청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예의상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으려 할 때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아당기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가 너무 부탁을 많이 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윤 여사님.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손가락 하나만 내주세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라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가락을 가볍게 쥐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가 풀었다가 반복했고 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윤 여사님은 살짝 웃으며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김 선생님 몸에서 다른 곳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근육을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느껴보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저 먼저 가볼게요. 라고 말하며 마치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윤 여사님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외에 다른 곳이 그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저를 유혹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 알게 된 지 3달도 안 된 사이인데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일요일 저는 여전히 연희의 수업을 위해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시간당 10만 원의 과외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녀의 고급 빌라로 갔습니다. 어제 연희가 말하기를 그녀의 부모님은 회사 일 때문에 따로 아파트에서 지내시고 이 빌라에는 연희와 할머니가 단둘이서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는 연희와 그녀의 외할머니 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어준 사람은 역시나 윤 여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특유의 매혹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연희는 수업을 빠졌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거든요. 그녀의 말에 당황한 저는 서둘러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희가 집에 없는데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녀는 제 앞을 막아서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려 하면 그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그녀도 오른쪽으로 막으며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말한 것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따라와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이 매우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는 제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갑자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채로 엄마라고 부르는 건 좀 라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부르기 어려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이 모든 것이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죠? 그녀의 농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여자친구가 없나요?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거네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잘 수 있는 큰 침대가 눈에 띄었고 그 분위기는 묘하게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침대 쪽으로 저를 이끌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혼란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젊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매와 그 외의 부분들은 60대라는 나이 탓에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녀를 만난 순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가 60대라는 걸 믿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를 듣고 놀라곤 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도 정말 젊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런 몸매만 놀라운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모든 게 젊은 분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30대처럼 보인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몸은 마치 30대 후반의 여성처럼 탄력이 넘치고 매력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달려있죠. 그녀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어때요? 내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죠?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껴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매력을 인정하며 더욱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없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조언자 같았습니다. 아니,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제 정신적인 지침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어떤 단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었고 이 빌라의 모든 공간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었죠. 한참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재호 씨, 당신은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오늘 이렇게 풀렸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욕망이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여사님,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호 씨, 저도 오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당신에게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알려줄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윤 여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나요? 어떻게 그곳의 근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60대라는 걸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근육을 단련해온 결과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근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내 몸이 더 이상 나이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재호 씨,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가진 여성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당신에게 행운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윤 여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재호 씨, 오늘의 경험이 당신에게 큰 의미가 되었길 바라요. 이 빌라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윤 여사님이 장난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씨, 앞으로 나를 누나라고 불러볼래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요? 윤 여사님을 누나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불러도 괜찮으세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왜 안 돼요? 우리 사이에 그렇게 부를 정도는 됐잖아요. 게다가 내가 30대로 보이잖아, 그쵸?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살짝 머뭇거리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윤 여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륜이 있으신데 누나라고 부르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다시 웃으며 재호 씨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라고 불러주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윤 여사는 크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좋아, 이제 더 친해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지내요, 재호 씨. 아니, 재호야. 저도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재호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네. 뭐든 나한테 말해줘. 누나가 다 들어줄게. 그 순간 그녀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다가가며 그날 밤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장난처럼 시작되었어도 저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서로를 누나와 재호로 부르며 점점 더 친밀해졌고 그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었죠. 이후에도 주말마다 저는 연희의 수업을 위해 그 빌라에 갔고 연희의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저는 연희의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연희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연희는 똑똑하고 노력하는 학생이어서 성적이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아닌 다른 날에도 저는 연희가 없고 제가 수업이 없으면 매일 그 빌라로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저의 두 번째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고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관계 시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60세 할머니지만 30대의 몸매 10대의 마음이랄까? 그녀는 정말 저를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반전 매력은 정말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저도 관계 때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일상 대화에서는
누나로 부르며 연희 앞에서는 윤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희의 대학 입시 때까지 그 빌라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대학 입시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으로 제가 다니는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연희가 대학 입시에 합격한 날 빌라는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연희의 성공을 기뻐했고 저도 초대받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연희는 친구들과 환희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창가에 서서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 여사님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재호야,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가 이렇게 잘 해내서 정말 기뻐. 내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연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나가 잘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제 연희도 대학에 가게 되면 이 집도 정말 조용해지겠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그 집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 여사님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그녀의 곁에서 대화와 몸으로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빌라의 문을 두드리고 윤 여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어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그냥 누나가 보고 싶어서 왔죠. 연희도 없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면 우리 집에 눌러 앉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네. 그녀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신가요? 뭐 가끔. 연희가 없으니까 집이 휑해졌어. 하지만 재우가 이렇게 자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누나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뻐요. 누나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자연스레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미친 듯이 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온몸이 땀범벅이가 된 우리는 서로 침대에서 껴안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맞아요, 누나.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뵐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감정을 이해하며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낯선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김재호 선생님이세요? 윤 여사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학 병원으로 가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셨어요. 저는 말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는 윤 여사님의 자녀들과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연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연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거야. 그러나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날 윤 여사님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윤 여사님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례식 후 몇 달이 지나도 저는 윤 여사님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외 선생으로서의 경력은 쌓여가고 있었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며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주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물론 저의 비밀은 연희는 모르지만요. 어느 날 연희는 평소와 달리 저에게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희야? 왜 이렇게 심각해?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오빠 좋아해요.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나 오빠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윤 여사님과의 관계가 떠올랐고 그 사실을 연희에게 숨기고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 여사님과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며 연희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희는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성급했나요? 오빠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요. 오빠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야, 내 마음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도 내가 소중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연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기다릴게요. 오빠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 후로도 연희는 저를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연희의 따뜻함과 진심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연희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과의 기억을 완전히 잊지 못한 채 연희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고민이 저를 괴롭혔지만 연희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연희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여사님과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연희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것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는 너와 함께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비록 마음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를 도와주면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연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님과의 기억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연희와의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연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희와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연희의 졸업식이 있던 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야, 이제 정말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어. 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줬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연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빠와의 결혼이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곧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르려고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바람에 결국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의 대형홀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와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저는 잠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제 먼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연희와의 새로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연희와 저는 손을 잡고 호텔의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고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희야, 이제부터가 우리 둘의 진짜 시작이야. 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의 신혼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희는 피곤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제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함께 행복하게 살자. 연희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위해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뤄가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연희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고 과거의 기억은 이제 저만의 비밀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